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 40일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약간 국제경제 관련된 먼델 플레밍 모델 비슷한 건데 약간 이거는 원론보다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좀 나름대로 그래프가 처음 보는 듯한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같은 거 보셨을 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X축과 수평축과 수직축에 있는 변수가 어떤 건가를 잘 체크해 보시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 그래프의 A점, 국내 균형과 대외 국외 균형 측면에서 어떤 경제 상태인가 그걸 서술하고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A점이 균형 2점. 그러니까 요거는 대외 균형 곡선이니까 그 위에 있으면 대외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내 균형, 국내 균형 곡선 위에 있으면 국내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2점이 대외, 대내 균형을 나타내는 가장 바람직한 균형 상태가 될 텐데 A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탈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A점에서 2점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특히 이 상황이 고정환율 제도를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좀 약간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죠? 더 내용을 확장해서 찾아보거나 그럴 것까지는 아닙니다. 상황 봐서요, 요걸 잘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요런 게 또 출제되면, 제가 봤을 땐 뭐 출제 가능성이 좀 낮긴 하지만 또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모의고사 때 유사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대비를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 문제를 가지고 요걸로 소화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수직축에 어떤 변수가 있나 보세요. 재정 흑자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재정 흑자, 정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정부 지출, 텍스가 더 크게 되면 이걸 재정 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T-G라고 써서 얘가 0보다 크면 재정 흑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평축은 이자율이 바로 여기 관심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 곡선이 있어요. 대외 균형을 나타내는, 대내 균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려면 두 곡선의 정체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국내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곡선을 보시면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나타내는 선이 되는 건데요. 왜 우하향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내균형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재정 흑자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정 흑자를 늘리게 된다면 이게 바로 긴축 재정입니다. 재정 흑자를 늘리게 된다는 것은 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텍스를 올리게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긴축적 재정 정책이 되니까. 자,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되는 상태에서요, 완전 고용 상태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자율이 낮아져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재정 흑자가 되면은 우하향, 그러니까 이자율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는 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국내 균형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게 되는 곡선을 나타냅니다. 이자율과 재정 정책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자율이 더 높아지면 될수록 재정 흑자는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외 균형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 균형이라는 것은 자,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되는 점들을 나타냅니다. BP라고 하죠.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가 제로가 되는, 그때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나타내는 선인데요. 왜 우아향하는가? 특히 왜 더 가파른가? 그것도 보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우아향하는 정도,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아향하는 이유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저기 수직축에 나와 있는 재정 흑자를 증가시키면, 자, 이게 재정 흑자가 이렇게 증가하면 이때 이자율이 증가하게 되면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고 이자율이 감소하게 되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의 재정 흑자를 늘리면 이게 앞에서 본 것처럼 긴축 재정을 실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정 흑자를 늘리니까 긴축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국민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부양될 거 아니야. 근데 긴축이니까 국민소득이 낮아지게 되는데, 여러분, 대외균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과 관련되는 것인데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서 수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경상수지가 개선이 됩니다. 오케이? 자, BP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살짝 BP는 수출과 수입을 빼는 경상수지와 그리고 자본수지의 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요, 경상수지가 개선이 돼 버리게 되면 BP가 얘가 플러스니까 BP가 플러스 흑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0으로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자본수지가 마이너스가 돼야지 BP가 제로 균형을 유지하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자본수지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요, 이자율 자체가 낮아져야 돼. 그래야죠. 이자율이 낮아져야지 달러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국제수지가 얘가 균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경상수지가 플러스가 되면 BP를 제로로 맞추기 위해서 자본수지를 마이너스로 악화시켜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려면 이자율이 떨어져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자율은 하락. 정리 다시 합니다. 긴축재정, 재정 흑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 이동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요, 탄력성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기울기는 좀 더 가파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우선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둘 다 우하향한다라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외균형 나타내는 경상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같아져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본 유입이 증가, 이자율이 올라가면을 먼저 했어요. 여기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들어옵니다. 자본 유입이 증가합니다. 환율이 하락합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수출 감소, 수입 증가, 이렇게 되면서 국제수지가 어떻게 되는가? 요게 변화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둘 다 우하향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A점에서 보면은 현재 A점은 지금 대외, 대내 다 균형 아닙니다. 요것도 달성 안 되고 있습니다. 둘 다 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A점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내 균형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국내 균형 곡선보다 위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A점은. 자, 지금 국외 균형은 잊어버리세요. 국내 균형,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과 재정 흑자가 같아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데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볼게요. 주어진 이자율 수준에서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재정 흑자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정 균형 상태인데 위에 있으니까 재정 흑자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이자율 수준에서 재정 흑자가 더 되어 있다는 상태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재정 긴축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야. 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고 텍스를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정 긴축이 과도하게 되면 이게 정부 지출을 확 해야지 경제가 좋아지는데 긴축을 해버렸기 때문에 총수요가 부족해지게 되고요. 총수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 상태 또는 경기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상태, A 상태는 경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냐 물어봤잖아. 자, 대내적으로는 경제 침체 상태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외균형 한번 볼게요. 자, 대외균형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수지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그거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서 보면 재정 흑자가 주어져 있을 때 이자율이 더 낮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주어진 이자율에서 재정 흑자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래서 그래프 볼 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수평축에서 보고 밑에서 올려다 봐서 수직축에서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이자율 하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재정 흑자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게 대외균형 상태 아니겠습니까?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자율 상태일 때 재정 흑자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아니면 이자율 자체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본 수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국제 수지 적자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내외 측면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요.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는데 지금 상태가 국제 수지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대내외 균형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고정환율 제도야. 환율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먼델 플레밍의 어떤 배분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 재정 정책 가지고 여러분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으로 사용하는 거 이해하시죠?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한계가 뭐냐면 통화정책을 가지고 국내 경제를 치유하는 거기에 사용할 수 없고요. 통화정책의 어떤 자주성이라 할까? 이게 없어집니다. 상실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환율 방어에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이죠. 변동환율 제도는 뭐 환율이 움직이니까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이것도 두 환율 정책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이렇게 완전 고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야죠. 오케이? 자, 그럼 주어진 상황 하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삭감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정부의 재정 흑자를 줄여야 합니다. 자, 대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재정 흑자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 그렇게 돼서 국내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국외 시장 대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상태다? 국제수지 적자 상태입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 이자율이 지금 낮아서 달러가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야. 어떻게 돼요? 국제수지 적자가 되는 상태니까 이때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해서 달러가 자꾸 나가니까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원화를 빼내야죠. 자, 다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외환시장이라 할게요. 자, 요거 뭐 어떻게 자꾸 기본 강의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자, 여기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니 달러가 자꾸 밖으로 나간다니까 그럼 달러의 양이 어떻게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가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돼? 환율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원화와 달러의 비율이 맞아야 되니까 원화를 흡수해야 됩니다. 흡수를 해서 달러와 원화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해서 올라가는 걸 맞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흡수한다는 게 뭐야?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얘가 대내 균형을 달성하면서 얘는 이쪽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도록 하면서 왔다 갔다 조정을 해서 이점으로 유도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재정 흑자랑 이자율 정도 그 관계를 대내외 균형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약간 옛날 스타일의 내용이긴 해요. 근데 좀 잘 봐주시죠.
자, 그래서 재정 흑자를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자율을 올리는 아니면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대내외 균형을 둘 다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버겁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예,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까 매번 출제되는 A급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죠. 자,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42회 해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